입주 전에 세대 방문을 통해 아파트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 원인을 알게 되고 또 그 하자를 자기가 직접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공사에게 하자를 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자 자가 조사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보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자가 조사서에는 현관, 욕실, 주방, 거실, 발코니, 방, 세탁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자가 조사서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항목에는 그 실별이 있고 하자 항목이 있고 하자 여부 상중하를 자기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상중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어떤 스케줄을 마련해 가지고 요청하면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되고 하자 보수 후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나타나면 됩니다. 그 증거자료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실별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자 보수는 시간 스케줄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에 하자 자가 조사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거에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그리고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어떤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상황을 체크하고 날짜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시공사와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시간 스케줄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관은 크게 봤을 때 하자 항목이 5가지가 됩니다. 뭐 타일이나 석재가 균열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문틀에 뭐 가스켓이 변형됐다든지 아니면은 천장 위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센서가 불량한다든지 아니면은 현관문을 닫고 열었을 때 또 도어락이 작동이 불량된다든지 아니면은 잘 닫히지 않는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바깥하고 안쪽에 어떤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물방울이나 습기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자 여부를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하자 조치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상중하를 파악을 해 가지고 미진한 경우에는 뭐 동영상 촬영이나 아니면은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추가로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욕실을 봅니다. 욕실은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배수 불량 또는 욕실 상부에 뭐 조조기 벽체라든지 초벌이 미장이 뭐 초벌 부분이 불량하다든지 틈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바닥 타일이라든지 벽 타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물이 이렇게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어떤 구배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타일의 어떤 코킹이라든지 뭐 실리콘이 잘못 쐈다 아니면 곰팡이였다든지 또는 그 습기가 아니면은 이제 이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 배기가 돼야 되는데 그 소음이 배기팬에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거울이 부식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세면기나 변기 같은 거 물이 잘 안 내려간다 아니면 욕조에 무슨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변색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아니면 또 찬물이나 도움을 틀었을 때 수압이 체크를 해보시고 또는 또 천장 부분에 어떤 물기가 있는지 누수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입니다. 주방은 어떤 타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리석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붙밥이 윗부분에 가구가 뭐 쳐졌다든지 아니면 개폐가 안 된다든지 또는 수압 같은 거, 또 특히 배수 같은 거, 또는 후드를 왼쪽에 후드가 있는데 그 후드 부분에 대해서 뭐 불을 또 한번 켜보시고 또 배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주방에 라디오나 TV 같은 거 불량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로라든지 곰팡이 부분입니다. 오염이라든지 이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또 타일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또 실리콘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백시멘트 이런 게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또는 발코니 창에 개폐가 불량하거나 틈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또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우수관 선홈통이 부분이 뭐 그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번 보시고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촬영을 통해 가지고 하자 요인을 증거 자료를 잡아 가지고 하자를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실 부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거실 베란다 창호라든지 아니면 천장의 몰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마철에는 비가 왔을 때 벽지가 뜬다든지 천장이나 아니면 벽 쪽에 이렇게 천장에 뜬다든지 아니면은 이 도어폰이나 아니면 홈오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불량한다든지, 특히 요즘 중요한 게 이제 그 누가 방문했을 때 아니면은 그 뭐 첨단 이 경비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아웃소싱 하는 그 경비 시스템이기 때문에 홈오토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또는 경비실과 연결되는가 아니면 관리실과 연결이 되는가 아니면은 그 바깥에 왔을 때 방문자가 방문했을 때 그 작동은 잘 되는지 사진은 선명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이 뭐 2개나 뭐 3개 이렇게 됐을 텐데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마철에 도배지가 뭐 들떴다든지 변색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창틀에 물이 고이는지 또는 천장에 몰딩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 배기라든지 뭐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이게 스프링쿨러 같은 거 이런 거 부분이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탁했을 때 그 세탁실에 그 물이 이제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로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곰팡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닥 타일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컨이 과거에는 실외기가 바깥에 이렇게 달았는데 외관상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 실외기실이 최근에는 이제 그 설치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 용적률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기가 되는데, 에어컨 실외기실은 이제 철제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 방화문이 튼튼한지 아니면 또 문 개폐가 잘 되는지 이렇게 보시고, 또 외부에 이렇게 환기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그 작동이 잘 되는지 그걸 한번 반드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외부에 또 윗부분에 보면은 그 실외기실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탈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되는가 한번 보시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가지고 하자를 기록하면 되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하자 보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시공사는 또 추가 비용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불안전했을 때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또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시공사 요구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또 어떤 스케줄을 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스케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거 꼭 물어보시고, 뭐 날짜라든지 아니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시공팀 같은 걸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